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준입니다. 자, 우리 우선 6시 되기 전에 물건들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미난 물건들. 저희 이번에 상가 임장한 거 혹시 보셨나요? 상가 임장한 거. 제가 상가 임장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아, 보셨어요? 그거 내용 좀 오늘 말씀 나눠볼게요. 그거를 올릴 때 제가 최대한 사건 번호, 물건 번호를 기재 안 하고 올렸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고서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 고수다. 그냥 물건만 보면 어떤 물건인지 한다. 상가 임장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상가 가면은 난 그냥 멍하니 서 있다 집에 온 경우도 너무 많다. 상가 임장하는 거 도대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어떻게 하는 거냐. 상가 임장할 때는 상가 임장을 가기 전에 우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 주변 상가의 평당 분양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이버나 인터넷에다가 뭐 독산동 상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 독산동에 있는 상가를 입찰 받으려고 한다. 독산동 상가 그냥 검색하세요. 상가 검색하시면 여기 부동산 더보기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20평짜리 상가다 라고 하면 딱 20평에 놓으시면 못 맞춰요. 거기 상가의 스펙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한 11평에서 한 34평 요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평당가 대조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1000에 80에 나와 있구나. 근데 이제 단지 내 상가는 안 돼. 수요층 자체가 아파트 단지에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는 그 외에 있는 상가랑의 수익성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 외부에 있는 상가다라고 하시면 외부에 있는 상가들로 보면서 1000에 75만원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로 대조해서 주변의 평당가를 계산하시고 매매가를 도출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중개사분들과 얘기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가 그게 기준이 돼버려. 내 기준이라는 거는 수요자들이 실제로 해당 매물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중개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 그래야지 맞는 정보는 흡수하고 아닌 정보는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미리 인지하고 가신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상가다. 근데 저희 그 칼국수 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국수 안 하고 있었어요. 갔는데 공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임장을 꼭 하셔야 돼요. 주택은 뷰로 몇 번 찍어보면 대충 나오는데 상가는 다릅니다. 뭐 공실이라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누군가 깔새로 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 3개월, 2개월 정도 보증금 걸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상가가 있다고 했는데 가니까 공실인 거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가셔서 거기서 뭐 커피를 판다 라고 하시면 도착하셔서 커피 한 잔 드세요. 드시면서 테이블 회전율만 보면 돼. 그리고 인테리어를 딱 봤는데 이거는 뭐 철거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연장 여부 안 물어보고 그냥 나오셔도 돼요. 무조건 연장합니다.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보장할 수 있죠. 근데 경매는 낙찰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배당을 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했다면 나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무조건 임대계약을 다시 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고, 갔는데 테이블만 몇 개 있어. 언제 나가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셔야지. 실제로 뭐 재계약 여부나 혹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문의해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해당 건물에 업종 제한이 걸려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공용 비용이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현재 관리비 미납은 공용과 전용 부분을 나눠서 얼마 정도 미납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변에 이제 상가들, 주변에 사업하시는 다른 상가분들도 가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에 가셔서 다짜고짜 나는 경매 낙찰자인데 평균 임대료가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냐 물어보면 실제로 대답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내가 입찰할 건데, 내가 여기 사업을 할 건데 뭐 임대료의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냐, 혹은 작년 대비 이번 연도가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유지가 된다, 괜찮다, 요즘엔 나쁘지 않다 라고 하시면 임대료를 만족한다는 거고, 만약에 별로다, 매출 너무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 임대료에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임대료를 맞출 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들려서 매수자 입장, 경매 투자자 입장 두 가지만 물어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20평대의 상가를 할 건데 상가 매물주 좀 보여달라.
라고 하시면 중개업자분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의 매물 리스트를 쫙 가지고 오세요. 그럼 거기서 내가 보고 평당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몇 프로대에 입찰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낙찰받았던 상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거죠. 사건 번호를 가렸는데 귀신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임장한 영상을 더 빨리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상가를 저희 멘티분이 하겠다. 대표님이 영상 내보내시면 입찰자들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영상 안 내보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 낙찰되고 다음날 바로 내보내겠다. 이게 8월 4일 화요일날 입찰했었는데 제가 8월 5일날 바로 영상 내보냈죠. 입찰 끝나고. 근데 알고 보니 단독 낙찰 3억 2천대에 낙찰이 됐죠. 자, 이거 한번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3억 2천에 낙찰됐어. 근데 3억 9백만 써도 낙찰이 될 수 있었어. 그럼 이 경매는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잘 받은 거예요. 어쨌든 내 거 됐잖아요. 내가 수지 분석 돌려서 실제로 내가 수익이 남는 금액이 생겼다면 이 금액에서 낙찰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1등과 2등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매 투자할 때 꼭 아셔야 돼요. 괜히 잘 받아놓고서 집에 와서 괜히 후회하세요. 조금 더 낮출걸, 조금 낮출걸 전혀 상관없습니다. 해당 상가가 이렇게 폐차한다는 이유는 지금 보면 감정평가 내용들 자체에서 전입일이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의 경우 인수여지가 있어 주의를 해야 된다. 자, 현황상 즉 사업자 등록일상은 후순위인데 만나서 감정평가사가 얘기해보니까 그 사람은 뭐 대항력이 있다고 전입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점유를 하지 않았고 구두로 얘기한 서류는 실제로 대항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진행하는 케이스가 됐다. 중요한 건 이거 단독 입찰 우리 멘티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화 시키는 영상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용인 양지에 누구나 탐낼 만한 단독주택 공매 물건 봤는데 낙찰되고 대금 미납해서 재공고됐더라고요. 조사해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사진 공유하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같은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경매 정보지 한번 보시죠. 자, 감정가 4억 5천. 지금 현재 50%까지 떨어졌죠. 2억 2,5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2억 2,500이면 집 주변에 빌라도 하나 못 사는 가격인데 근데 이런 걸 단독주택을 살 수 있다. 매력 있죠. 자, 이런 물건인데 이게 무슨 이렇게 좋은 집이 4억 5천 2억 2천까지 떨어져? 한번 보죠. 공매는 재산명세서라고 해서 기재가 따로 돼 있죠. 재산명세서는 입찰 7일 전에 나옵니다. 자, 재산명세서 볼게요. 자, 여기서 배분요금 및 채권신고 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등기부를 뜯어 갑구와 을구에서 근저당권장과 채무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자, 제일 빠른 2013년도 10월 15일. 자,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아, 그럼 얘가 제일 빠른 권리고 이 밑으로는 전부 소멸하는구나. 아, 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없구나.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끝났다. 안에 살고 있는 이 부동산 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도 권리 분석을 하셔야겠죠.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자, 확정, 배당, 보증금 안 보셔도 돼요. 운이는 전입만 보면 돼. 전입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전입입니다. 자, 전입신고일자 6월 15일로 돼 있죠. 자, 말소기준 권리 2013년 10월 15일. 후순위네. 이후에 들어왔네. 소멸하네. 이야, 뭐 권리상 이상 없다. 해도 되겠다. 임차인도 상관없고 부동산도 권리가 이상 없고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면 되겠다. 야, 2억 5천 땡 잡았다 라고 입찰하면 지옥을 보게 되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공매는 배분 요구예요. 다 소멸하죠. 하지만 공매는 자, 아까 말소기준 권리 여기였죠. 해당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 1,300만 원이야. 자, 배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 배분 요구를 안 했다는 거는 해당 권리는 소멸했다는 거예요. 해당 권리는 소멸했다. 아니면 채무를 변제한 권리다. 진작에 소멸되었어야 되는 권리인데 어차피 돈을 갚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배분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텐데 같은 데야. 똑같이 배분 요구를 안 했어. 그러니까 해당 두 개는 권리가 없어진 거야. 채무가 변제됐거나 혹은
뭐 일정한 사유 때문에 해당 권리는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압류가. 자, 압류 배분 요구했죠. 자, 압류 설정 일자가 언제예요? 16년 10월 17일이죠. 자, 임차인 하나 볼게요. 16년 6월 15일이야. 빠르죠. 이 임차인 전액 인수입니다. 얼마? 3억 5천. 전액 인수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 전액 인수하고 이 포함해서 해당 전원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보증금 포기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매를 볼 때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서 그냥 다 소멸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분 요구를 했는지를 꼭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우선 경매로 입찰을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소액 경매로 한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고 나서 추후에 투자를 병행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멘탈이 없다면 부동산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아. 맹지 투자가 괜찮다는데, 뭐 분양 투자가 괜찮다는데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끝나요. 어떻게 끝난다? 분양사무소에 가서 오피스텔 분양받고 끝난다. 아니면 새로 생긴 상권이에요. 해당 상권에 신규로 분양 사업을 합니다. 분양을 합니다. 그럼 이 상가들은 다 공실이겠죠. 뭐 50개에서 100개 다 공실입니다. 그럼 이 공실들이 채워질 때까지는 타 상권에서 상권이 이동할 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1년 내에 3년 정도 공실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분양받고 오세요. 개발 호재 내용 듣고 난리 나는 거죠. 안 팔려요. 임차 구성이 안 되면 안 팔립니다. 상가는 수익률에 의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안 팔려요. 제가 좀 열이 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많이 좀 참고하고 도움 좀 많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라이브 강의 때는 상가 쪽 많이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혼돈의 시장, 이 규제의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투자를 가져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영상과 라이브 강의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